우선 바로 캄보디아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납치와 감금 또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오늘에서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했는데요. 어제 이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나서야 대응팀이 파견이 된 겁니다. 피해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고 이미 지금 피해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과연 정부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어떤 시각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가 어제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벌써 한 4년, 5년 됐고요. 본격화된 게 작년부터 시작해 작년에만 약 200건이 넘는 그 납치 사례 혹은 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존재를 했었고 지금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를 내린 게 한 330건 정도 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범죄 건수보다 올해 8월까지 발생했던 범죄 건수가 훨씬 한 20%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슈가 되니까 이제서야 마치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듯이 나서는 것은 이미 뭐 소 다 떠나고 뭐 다 떠났는데 말도 다 떠났는데 이제 와서 외양간 고치는 격이거든요. 굉장히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라도 뭔가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잘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하더라도 뭐 어쨌든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 갇혀 있는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부 당국이 나선 것은 그래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하지만 비판받을 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번 사태는 초기 대응 실패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외교부의 장관이 이야기를 하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지난주에 파악을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국민 보호에 관심이 있나 이런 정도로까지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스캠 그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또 수사 건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고 건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나서야 이제 와서 국민들이 반응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가 반응한 것을 보고 애초에 이 국민들의 안전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뒤늦게 수습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납치 이런 사건들의 주요 타겟이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아무래도 현금 조달을 잘 하고 또 선진국이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높기 때문일 텐데 지금 대만의 경우에도 앞서서 260명 송환하는 데 성공했고 인도도 한 1000명 정도를 구조한 바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몇십 명 구조하는데 80명의 수사관을 보내면서 이를 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차원의 케어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충격은요. 이미 지난 8월에 이 한국인 20대 청년이 감금 고문으로 숨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도 당시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족을 위해서 언론 보도를 신중히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 완전히 다르죠. 유족은 2달 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외면당하고 또 시신 운구조차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8월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10월이니까 딱 2달 정도 흘렀는데 외교부가 당시 보도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청년이 어떤 식으로 고문을 당했고 고문을 당했을 때 함께 있던 그 동료의 증언도 나왔고요. 구체적으로 이 청년을 고문했던 그 3명의 범죄자, 그 중국인 범죄자도 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외교부는 그때 당시 했던 얘기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좀 틀리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정보가 없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조치가 결국은 그냥 통상적으로 써먹는 게 사실관계가 다르다, 사실관계 뭐 파악 중이다 이런 멘트거든요. 정말 저는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정원이 어젠가 오늘인가 이제 보도를 했죠. 지금 약 1000명 정도의 한국인이 그 붙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1000명 중에 가족과 연락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이게 통상적인 연락이 아니라 지금 협박을 받아가지고 가족한테 돈을 보내라라는 식으로 연락이 어떻게든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연락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8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정보 당국이라든가 공안 당국, 경찰 당국이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 학생의 시신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이 내놓은 변명은 하나 같습니다. 캄보디아가 여기에 적절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 캄보디아에서 대응이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캄보디아가 대응을 안 해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캄보디아한테 우리나라가 1년에 갖다주는 그 공적 자원 개발금이 전 세계 1위예요. 그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는 나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캄보디아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 강력한 레버리지가 있는 건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게 압박이 됐든 외교가 됐든 대화가 됐든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의 시신이라든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게 다른 언론을 타고 이슈가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슈가 되니까 다른 나라 아까 이재명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그 나라 국민들을 데려가니까 욕먹기 싫어서 지금 이러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재명 국감 시즌 아닙니까? 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부분들이 있다. 외교부는 왜 그렇게 대응이 늦었으며 코리안 데스크 설치해달라고 작년부터 교민들이 얘기했는데 그 코리안 데스크는 왜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으며 그나마 늦게 설치된 코리안 데스크에는 왜 경관에 3명밖에 안 나갔는지 이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명이 나가서 다 이런 구조 작업에 참여를 했다고. 근데 우리는 딸랑 3명 나가 있거든요 지금. 아니 그 3명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1000명이 갇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지길 바랍니다. 자,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정치계에서도 비판이 빗발치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은 오늘 중국계 범죄 조직이 주도하는 국제적 인신매매 사건인데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침묵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셰시의 외교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범죄가 벌어진 장소 그리고 그 윗선들이 있는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은 이 범죄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거기서 범죄를 벌였는가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그 보이스피싱 범죄로 한 해 우리나라 안에서도 한 2만 명 정도를 검거를 하는데 그중에 윗선은 2%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400명도 안 된다고요. 0.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나머지 윗선들이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수사당국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보력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 이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혹은 동남아 지금 나아가서는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이 동남아의 그 삼각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범죄 사건도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이제 범죄 그 조직이 거기 단체가 조직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의 수사당국을 비난을 하고 왜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보니 이걸 중국 당국과도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해서 우리가 규탄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국 당국에 푸시를 한다거나 해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방안들을 중국 당국과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내에서 만약에 캄보디아 당국이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끓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만약에 그 엄청난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탕을 했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치면 그 중국 조직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암세포들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우리나라나 일본 국민들을 타겟으로 다시 또 범죄를 일으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캠이라든지 이런 범죄 조직의 뿌리부터 잡으려면 캄보디아를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국민들은 당연히 구출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 외에 그 이후에 이제 재발될 사건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뭐 규탄의 의사를 표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응책들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캄보디아의 본인이 약간 어벤져스의 대장이 된 것 마냥 거기 가서 쥐봉 흔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똑바로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중심과 핵심을 잘 집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좌관님도 이제 중국 눈치를 정말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자 주한 중국 대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일부 언론이라든가 혹은 일부
조직 혹은 이제 일부 집단에서 이제 중국인 혐오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 20대 청년의 살해에 가담한 이 3명의 중국인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반중 정서가 다시 올라오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주한 주중 대사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보도하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개 대사 나부랭이가 우리 언론이 우리 국민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마치 그게 반중 선동이니 뭐니 하면서 막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외교부라면 이 대사 초치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억울하게 살해가 당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의 마음 이런 건 오히려 중국이 이해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 차원이지 적반하장식으로 본인들이 화를 내면서 왜 중국에 대한 반중선동하냐 이렇게 나올 사안이 아니거든요. 설령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어디 감히 어디 대사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건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에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모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외교부가 항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사 보고 외교부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외교적 용어로 초치라고 하거든요. 들어와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한중 관계에 금이 간다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짚을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 주중대사, 이 주한 중국대사의 말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라든가 뭐 이재명 정부가 수긍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마치 보도지침이라도 내리듯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나무인격으로 행동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꼴불견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 여러분 조금 짧게 캄보디아 나라 설명을 해드리면 이 나라 자체가 좀 엉망이에요. 사실 좀. 여기가 지금 훈센 총리라는 사람이 총리를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훈센의 가족이 캄보디아를 가족 경영하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아시겠지만 폴포트가 1970년대에 200만 명에 달하는 엘리트 지식인들 그리고 진짜 밥숟가락 정도 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거든요. 어떤 사람까지 죽였냐면 폴포트가 당시에 지도를 가지고 가다가 길을 볼 줄 아는 사람도 죽였어요. 얘는 길을 볼 줄 아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랬던 나라가 결국은 폴포트를 몰아내고 민주주의 한다고 훈센이 들어왔는데 훈센도 결국은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훈센 일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이 중국 조폭들이라는 깡패들이 다 캄보디아로 넘어와서 캄보디아의 공안이라든가 뭐 지방정부라든가 여기와 유착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런 범죄 활동을 대놓고 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차피 거기서 범죄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중국 공안에 의해서 추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중국 공안 당국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마치 우리가 중국인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면 중국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이건 굴종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눈치만 계속 볼 게 아니라 우리 자국민의 보호에 좀 더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캄보디아 사건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번 사건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해외 강력 범죄 사건이지만 그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 절벽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취업난에 몰린 지방 청년들이 고소득, 해외 기회라는 말에 속아서 범죄의 덫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은데요. 두 분 청년 정치인들께서도 좀 고민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개인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책임입니다.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뭐 단순 고객 관리 업무라든가 고객 응대 업무를 하면 1,000만 원을 줄 테니 가자라고 꼬드긴 사람들이 먼저 1차적으로 나쁜 사람들이겠죠. 악의적이죠. 하지만 여기에 혹해서 넘어간 사람들에게도 그럼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저는 일정 부분 그들한테도 책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듯이 그들을 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 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구조적인 문제,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쉽게 그런 범죄의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은요, 캄보디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지방 출신 청년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뭐 인서울이라든가 여기서 여기 출신들보다는 뭐 경북이라든가 좀 이렇게 외진 뭐 좀 시골에서 어떻게 보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겠다라는 그런 유혹에 좀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건 동시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뭘 해도 변호사들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공부하고 정말 몇 년의 어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직을 딴 사람들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노력한 만큼, 각자 준비한 만큼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그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10대, 20대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남들보다 더 쉽게 일하면서 남들보다 훨씬 편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남들이 벌 수 없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온라인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끌어당기는 측에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이건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대 그 젊은 나이에 이런 불법적인 일에 쉽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도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김경혁 보좌관님의 그 얘기에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도 이제 전 청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막상 청년들이 약자기 때문에 이들이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흔들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들이 떼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캄보디아에서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 간 것이 아니라, 범죄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낚이게 된 이유는 어쨌든 살기 위해서예요. 지금 청년 취업률이 최저로 떨어졌고 물가 상승도 올라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영업 폐업률도 완전히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코로나 전국까지 저희가 겪은 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을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윗순위로 해결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아랫순위에 있는 청년들은 애초에 기회조차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혹들에 더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납치 감금까지 당하는 사태까지 전 발발한 데 책임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일자리 정책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을 이런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는커녕 지금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보니까 표면적인 것들만 자꾸 쇼잉을 통해 갖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만 있다는 것처럼 보여주기에 바쁘거든요. 예컨대 지금 제가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 그 교육부 장관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데, 이분이 그 대학생들 이번에 사건, 그 살해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펼치겠다고 해요. 근데 이 범죄 사건 아닙니까? 이 범죄 사건에 연루된 청년이 신분이 대학생이었던 것일 뿐이고, 이는 수사당국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교육부에서조차 벌써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처럼, 내각 인사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취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양질의 커리큘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이게 앞에 와가지고 지금 뭐 이 사건 어쨌든 크게 불거졌으니까 이거 해결하는 척 하는데 본인도 일조하는 척 하는데 이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미래 대한민국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에도 적절하지 않는 처사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사실 과거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엔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나는 범죄 대응을 위해서 필리핀 경찰청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서 성과를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설치를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바로 이 캄보디아 주재 대사가 3개월째 공석이라는 점도 참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캄보디아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결국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뭐 납치라든가 감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인력들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은 우리 경찰청에서 공식 파견한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그 필리핀에서 한국인 상대로 한 범죄라든가 베트남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가 좀 늘어나면서 우리 경찰 당국이 여기에 좀 대응을 하고자 태스크포스를 파견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럼 현지의 경찰서에 이제 우리 경찰들이 파견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런 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에 비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나라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 들어서면서 이런 범죄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고 피해 사례가 속속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국내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탄핵도 겪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한 면이 있죠. 그리고 국민의 어떤 생명, 국민의 안전 이런 것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째 공석이라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사들이 지금 대부분 다 자리를 비우고 있고 얼마 전에 주한미 대사도 아니죠. 주미 대사, 강경화 대사도 아그레망을 얼마 전에야 받았거든요. 이제 한 열흘 좀 넘었을 거예요, 아마. 10월 1일 날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만큼 지금 오랫동안 외교 공간들, 중요한 외교 공간들이 다 공석이고 중요한 국가들부터 한 명 한 명 채워지는 수준이다 보니까 방글라데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런 자국민에 대한 납치, 자국민에 대한 살인이 일어나고 있으면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사실은 국민의 어떤 안위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그 권력 강화라든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내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이슈몰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실히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외교는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